새벽 5시 30분 서울 외곽에서 강남 도심으로 향하는 첫 차의 내부는 밤새 가라앉은 냉기와 짙은 매연 냄새를 묵직하게 품고 있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이지수는 흔들리는 버스의 불규칙한 리듬에 몸을 맡겼다. 정비되지 않은 도로의 요철을 넘을 때마다 낡은 차체가 신경질적인 파열음을 토해냈지만 그녀의 시선은 무릎 위에 펼쳐진 두툼한 서류 뭉치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서류의 겉면에는 JX그룹 하반기 전략적 M&A 및 글로벌 마케팅 통합 기획안이라는 묵직하고 예리한 활자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이제 막 입사한 신입 인턴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의 문서가 결코 아니었다. 거대한 자본의 은밀한 흐름, 그룹 계열사 간의 복잡하게 얽힌 지분 구조, 그리고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을 붕괴시키기 위한 정밀한 퀀트 데이터 분석이 빼곡하게 담긴 기밀 문서였다. 지수의 손가락 끝에는 지난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파편화된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고 방대한 재무제표를 교차 검증하느라 미세하게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잉크펜을 꽉 쥐고 여백에 마지막 재무 건전성 지표와 유동성 비율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숫자 하나, 소수점의 위치 하나가 수백억 단위의 기업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차가운 수식과 완벽한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지적인 실력과 집요한 분석력만으로 이 험난한 제국에서 가치를 증명해 낼 완벽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버스가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회색빛 도시의 정맥을 따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마천루. JX그룹의 본사 타워는 새벽의 여명 속에서 차갑고 오만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크리스털처럼 빛나는 통유리 외벽은 접근하는 모든 이들을 압도하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그 거대한 그림자는 바쁘게 걷는 소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지수는 낡은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며 버스에서 내렸다. 찬 바람이 그녀의 뺨을 매섭게 스치고 지나갔지만 심장의 박동은 오히려 차분하고 서늘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이 거대한 빌딩의 최상층 JX그룹의 심장이자 두뇌인 강태준 회장의 법적 아내가 바로 그녀 이지수라는 것을 그녀의 지위는 정략이나 금력으로 맺어진 뻔한 타이틀이 아니었다. 절망의 밤 빗속에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맹목적인 구원 서사는 차가운 계약서를 넘어선 절대적인 신뢰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댁의 멸시와 근본 없는 시골 출신이라는 주홍글씨를 스스로 지워내기 위해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안주인이라는 화려한 온실 속의 화초로 남는 것을 거부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완벽한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JX그룹 기획팀의 막내 인턴으로 첫 출근을 하는 길이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전 9시 정각. 신입사원 OJT 교육장이 마련된 3층 대강당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말끔한 맞춤 정장 차림의 입사 동기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회사에 보이지 않는 서열 구조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명품 향수 냄새와 타는 듯한 간 내린 에스프레소 향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지수는 맨 뒷자리에 단아하게 앉아 오직 자신이 작성한 기획안의 데이터 무결성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화려한 명품 백이나 값비싼 실크 스카프 대신 그녀의 곁에는 낡은 인조가죽 서류, 가방만이 묵묵히 놓여 있었다. 그 수수한 차림새는 곧 하이에나 같은 산의 포식자들의 표적이 되기에 충분한 먹잇감의 표식이었다. 오전 10시 30분, 첫 기본 교육 세션이 끝나고 찾아온 짧은 휴식 시간이었다. 지수는 건조해진 목을 축이기 위해 복도 끝에 위치한 탕비실의 정수기 앞으로 향했다. 투명한 플라스틱 종이컵의 차가운 물이 반쯤 채워지려던 찰나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거기 인턴 이지수라고 했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뱀처럼 축축하고 불쾌한 점성을 띠고 있었다. 기획팀을 총괄하는 박민성 팀장이었다. 그는 JX그룹 내에서도 가장 권위적이고 오만하며 타인의 성과를 가로채는데
혈안이 된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그의 배후에는 강태준 회장의 이복 누이이자 그룹 내에서 막강한 입김을 자랑하는 우세경이 버티고 있었다. 세경은 태준의 곁에 자리한 지수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 극도로 멸시하는 신우이였다. 그녀는 지수의 가난한 배경이 JX라는 황금제국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다고 확신했고 박 팀장에게 은밀하고도 비열한 사주를 내렸다.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그 천박한 여자를 사내에서 완전히 매장해버리라는 것. 스스로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기어나가게 만들라는 도끼 어린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박 팀장은 정수기 앞까지 쫓아와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낸 것이다. 박 팀장은 지수의 위아래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탁한 눈빛에는 이미 철저히 계산된 혐오와 무시가 가득 차 있었다. 너 같은 시골뜨기가 어떻게 우리 기획팀에 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마. 여긴 웬만한 스펙이나 뼈대 있는 가문 배경 없이는 숨도 못 쉬는 성역이니까. 지수는 정수기 버튼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박 팀장의 탁한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업무에 필요한 실력과 자질은 면접과 필기시험을 통해 이미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배경이 업무의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당돌하고 차분한 대답에 박 팀장의 미간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낙하산 주제의 말대꾸야? 실력, 지방대 출신이 인터넷에서 주워 모은 얄팍한 잡지식을 실력이라고 착각하나 본데 급이 안 맞으면 알아서 기어야지. 물을 흐려도 유분수지. 그는 들고 있던 뜨거운 아메리카노 잔을 지수의 낡은 구두를 향해 거칠게 기울였다. 짙은 갈색 액체가 왈칵 쏟아지며 그녀의 단정한 스타킹과 구두 끝을 볼품없이 더럽혔다. 발등으로 뜨거운 열기가 스며들었지만 지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박 팀장은 빈 종이컵을 탕비실 쓰레기통에 신경질적으로 던져 넣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기획안 흉내낸다고 설칠 생각 말고 넌 오늘부터 탕비실 청소랑 부서원, 부설 피잔 심부름이나 해. 프림 2스푼, 설탕 1스푼. 알겠어? 내같게 감히 비빌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내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가서 걸레나 가져와서 바닥이나 닦아. 그는 모욕적인 대리 심부름을 지시하고는 구두 굽을 쾌쾅 울리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정적이 내려앉은 탕비실. 보통의 신입이었다면 수치심에 눈물을 터뜨리거나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끔찍한 모멸감과 심장을 찌르는 통증이 밀려와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커피로 얼룩진 구두 끝을 묵묵히 내려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는 분노 대신 서늘하고 이성적인 계산의 빛이 차갑게 채워졌다. 목을 가다듬은 지수는 짧게 호흡을 고르고는 낡은 서류 가방 안쪽으로 조용히 손을 넣었다. 안감이 살짝 뜯어진 은밀한 틈새에는 검은색 소형 스마트 녹음기가 작게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방금 전 박 팀장이 쏟아낸 폭력적인 언어 학대와 부당한 인격 모독, 그리고 강압적인 업무 외 심부름 지시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감정에 휩쓸려 그 자리에서 분노를 터뜨리거나 울부짖는 것은 나약한 하수나 하는 짓이었다. 진정한 승리는 완벽한 데이터와 도망칠 수 없는 법적인 물증으로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끊어놓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박 팀장은 기획팀 전 인턴들을 대회의실 로비로 집합시켰다. 그는 오후 2시에 있을 최고 임원진 보고 회의에 참고할 사전시장 조사 기초자료를 전원 제출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 지수는 자신이 며칠 밤을 세워 복구해낸 전략적 M&A 및 글로벌 마케팅 통합 기획안 초안이 담긴 얇은 파일철과 USB를 무표정한 얼굴로 제출했다. 박 팀장은 지수의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채며 또다시 멸시 어린 시선을 던졌지만 지수는 아무런 반항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 서류 안에 자신의 목을 조를 치명적인 올가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눈치채지 못한 채 서류 뭉치를 챙겨들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투명한 나일론실로 묶어둔 덫처럼 미끼는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다. 오후 2시 정각 15층에서 위치한 그룹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과 무거운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기획본부의 핵심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도열하듯 앉아 있었다.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박 팀장이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하반기 프로젝트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었다. 회의실 맨 뒷자리, 보조의자에 소리 없이 앉아 회의록을 작성하던 지수의 시선이 스크린에 꽂히는 순간 그녀의 얇은 입술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방대한 데이터, 유령 협력업체를 통한 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퀀트 분석 모델, 그리고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을 완벽하게 붕괴시킬 전략적 시너지 플랜. 그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지수의 기획안 원본이었다. 박 팀장은 지수가 점심시간에 제출한 초안 서류와 USB의 내용을 고스란히 복사하여 폰트와 배경색만 바꾼 채 자신이 수개월간 밤을 새워 구상한 천재적인 성과물인 양 임원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이 퀀트 모델을 적용하면 당분기 영업이익을 최소 15%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모두 반납하고 그룹의 미래를 위해 매달린 결과물입니다. 임원들의 고개가 끄덕여졌고 칭찬 섞인 웅성거림이 대회의실을 채웠다. 박 팀장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하고 비열한 미소가 번들거렸다. 그때였다. 회의실 맨 뒤에서 맑고 서늘한 목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박 팀장님, 그 시너지 예측 모델의 3페이지 부채 상환 비율에 적용된 산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모든 시선이 일제히 뒤로 쏠렸다. 수수한 낡은 정장 차림의 인턴 이지수였다. 순간 박 팀장의 안면 근육이 경련하듯 흉하게 떨렸다. 뭐? 너 지금 감히 어디서 인턴 주제에 함부로 끼어들어? 지수는 회의록을 덮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발음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또렷하고 완벽했다. 해당 데이터는 페이퍼 컴퍼니의 허위 자본금을 상계 처리하기 위해 제가 자체적으로 고안한 역산 공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팀장님께서 제 기획안의 숫자를 단순히 복사해 붙여넣다 보니 핵심이 되는 환율 변동성 상수를 누락하셨군요. 그 상태로 프로젝트를 강행하면 3분기 내에 그룹 전체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제가 자체적으로 고안한 단순히 복사해 붙여넣다 보니라는 단어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허공에 연달아 꽂혔다. 임원들의 표정이 경악과 의욕으로 물들며 일제히 박 팀장을 향했다. 극도의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박 팀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근본도 없는 미친 여자가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는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에 있던 기획서, 원본 뭉치를 집어들어 지수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집어던졌다. 수십 장의 A4 용지가 허공에서 흩어지며 참담하게 바닥으로 추락했다.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 하나가 지수의 창백한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가느다란 붉은 선을 남겼다. 피부가 베이는 따끔하고 시린 통증. 그러나 지수는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자신의 피땀 어린 서류들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호흡을 가라앉힐 뿐이었다. 그녀의 깊은 흑단 같은 눈동자에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맺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압도적인 확신만이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너 인연, 감히 내 PC를 해킹해서 내 아이디어를 훔쳐본 것도 모자라. 감히 임원진 회의를 망쳐. 내가 내 기획안을 훔쳐놓고 어디서 수작이야. 너 같은 뻔뻔한 산업 스파이, 도둑년은 당장 해고야. 보안팀 당장 불러서 저 여자 로비 밖으로 내쫓아. 박 팀장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대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자신의 산업절도 행각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지수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비열한 작태였다. 지수는 더 이상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굽혔던 허리를 펴고 임원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대회의실 밖으로 걸어 나갔다. 등 뒤로 박 팀장의 천박한 욕설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지수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 완벽한 호선이 그려지고 있었다. 오후 2시 45분 회의실에서 쫓겨나 텅 빈 인턴석으로 돌아온 지수는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우측 하단에 숨겨져 있던 은밀한 보안 로그 추적 프로그램이 조용히 실행되었다. 누군가 지수의 임시 클라우드와 USB의 데이터를 특정 부서장 IP로 무단 복사하고 열람한 기록이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떠올랐다. 맥 주소와 접속기간은 정확히 박 팀장의 자리와 일치했다. 박 팀장은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수수한 외모만 보고 그녀의 거대한 지성마저 얕잡아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가 탐욕스럽게 훔쳐간 문서에는 겉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정교한 디지털 워터마크가 각 페이지의 자간 사이에 은폐되어 있었다. 문서를 무단으로 복사할 경우 그 즉시 회사 중앙 보안 서버와 지수의 개인 클라우드에 해당 사용자의 사번과 시간, IP 기록이 영구적으로 박제되는 이중 트랩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기획안의 이면에는 우세경과 박 팀장이 공모하여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횡령해온 비밀 뇌물 장부의 데이터베이스 트레일이 교묘하게 심어져 있었다. 그들은 지금 가장 치명적이고 차가운 맹수의 턱 밑에 스스로 목을 들이민 격이었다. 지수는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려 복사된 IP 로그 기록과 뇌물 장부의 스모킹건 데이터를 캡처한 뒤 안전한 암호화 폴더로 전송했다. 모든 기록은 차곡차곡 단단한 성벽처럼 쌓였다. 신우이 세경의 악의적인 사주, 박 팀장의 폭언과 물리적인 학대, 그리고 회사의 핵심 기밀을 무단으로 도용한 명백한 산업절도 행각까지. 이들은 저를 촌스럽다고 무시하는 순간쯤부터 이미 이 완벽한 거미줄에 걸린 것이다. 오후 3시 15분 회의를 마친 박 팀장이 씩씩거리며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그의 탁한 눈빛은 초조함과 맹목적인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회의실에서 지수를 내쫓긴 했지만 최종 예산 집행 승인을 위해 훔친 기획서 파일의 암호를 해제하려다 낭패를 본 것이다. 해당 파일은 이지수 본인의 생체 인증과 고유 금융 수식이 아니면 절대로 열리지 않도록 설계된 완벽한 족쇄 구조였다. 파일을 온전히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고 이사회에 입성하려면 어떻게든 지수에게 자발적인 성과 양도서와 절도혐의 인정, 사직서의 강제로 서명을 받아내야만 했다. 이지수, 당장 R층 대형 중앙 유리 로비로 튀어내려와 그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살기 어린 명령을 남기고는 쿵쿵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아마도 전 직원이 오가는 로비 한복판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주어 지수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강제로 서류에 서명을 받아낼 심산일 터였다. 지수는 모니터의 전원을 끄고 낡은 서류 가방을 챙겨들었다. 위험 관리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이며 복수는 적이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 그 발밑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완벽했다. 폭풍의 전야, 완벽한 사이다 복수를 위한 모든 체스말은 그녀의 손끝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제 남은 초점은 스스로 가짜 왕관을 쓴 그들이 대중과 회장 강태준 앞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무너져 내리는 참상을 차갑게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지수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후 3시 25분 서울의 심장부를 꿰뚫듯 솟아오른 JX그룹 본사타워 1층의 거대한 중앙유리 로비는 그 자체로 압도적인 자본의 성체이자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의 전시장이었다. 수십 미터 높이로 시원하게 뚫린 아득한 천장에서는 수만 개의 크리스털로 세공된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의 폭포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바닥에 빈틈없이 깔린 최고급 이탈리아산 흑대리석은 마치 거울처럼 투명하게 사람들의 발걸음과 탐욕을 반사해냈고 공기 중에는 미세한 온도 조절 시스템이 뿜어내는 서늘하고 건조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 웅장한 로비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기계 JX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으로 매일 수천억 원의 자본이 오가며 무수한 기업들의 생사가 결정되는 냉혹한 전장이었다. 대리석의 차가운 촉감은 약자에게는 한없이 매섭게, 강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고개를 숙이는 상류층의 민낯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이곳은 철저하게 계급화된 사내 서열과 자본의 논리가 가장 노골적이고 잔인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수트를 입은 임원들과 날렵한 구두 굽 소리를 내며 걷는 직원들이 교차하는 그 화려하고 차가운 풍경 속으로 이지수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낡은 트렌치코트와 빛바랜 인조 가죽 서류 가방은 이 거대한 유리궁전의 완벽한 미관을 해치는 이질적인 얼룩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꼿꼿한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위축됨이나 망설임도 존재하지 않았다. 남편인 강태준 회장이 그녀의 어깨에 씌워주려 했던 화려한 사모님의 왕관을 정중히 거절하고 가장 말단인 기획팀 인턴의 신분으로 입사한 것은 오직 그녀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대신 자신의 능력과 피나는 노력으로 온전한 지위를 쟁취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이지수로서 거대한 제국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거대한 회전문이 육중한 기계음을 내며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바깥의 서늘한 가을바람을 로비 안으로 끊임없이 밀어넣고 있었다.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고 뾰족한 이 공간에서 진순 오직 자신의 지적인 실력과 차가운 이성만을 유일한 무기로 삼아 전진하고 있었다. 로비 중앙에 자리 잡은 대형 실내 분수대 앞, 그곳에는 이미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박민성 팀장이 팔짱을 낀 채 신경질적으로 구두 앞코로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서 있었다. 그의 맞춤 정장은 미세하게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답답한 듯 반쯤 풀어 헤쳐진 상태였다. 자신이 훔친 기획서의 암호를 풀지 못해 임원진 보고를 코앞에 두고 벼랑 끝에 몰린 자의 극심한 초조함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탁하게 일렁였다. 무능력한 자가 자신의 치부를 들키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빠르고 비열한 방법은 타인을 철저하게 짓밟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의 곁에는 오후에 짧은 휴식 시간을 즐기거나 외근을 나서려던 수십 명의 본사 직원들이 불길한 공기를 감지하고 웅성거리며 모여들고 있었다. 사내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악명 높은 기획팀장이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해 잔혹한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처럼 거대한 원형의 진을 치며 둘러서기 시작했다. 저기 봐, 박 팀장님 또 저러시네. 이번엔 누가 걸린 거야? 기획팀 신입 인턴이라던데? 그 며칠 전에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촌스러운 여자. 군중의 수군거림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철저한 방관과 호기심, 그리고 자신은 저 처형대 위에 오르지 않았다는 천박한 안도감이 뒤섞인 시선들이 로비를 가득 메웠다. 지수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분수대 앞으로 다가가자 박 팀장의 탁한 눈동자가 흉포하고 비열한 빛을 띠며 번뜩였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로비 전체의 공간을 찢어밟길 듯한 짐승 같은 고함을 질러댔다. 야, 이지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도 감히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나와? 그의 악에 받친 목소리는 차가운 대리석 벽면과 유리창에 부딪혀 날카롭게 공명하며 로비의 공기를 일순간 영하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바쁘게 지나치던 직원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제자리에 멈춰섰고 수백 개의 호기심 어리고 차가운 시선들이 일제히 로비 중앙에 홀로 선 지수를 향해 쏟아졌다. 수치심과 두려움의 무게로 희생자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기를 바라는 얄팍하고 전형적인 군중 심리의 폭력적인 압박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흑단 같은 눈빛으로 박 팀장의 탁한 눈을 똑바로 직시했다. 그녀의 그 차분하고 범접할 수 없는 태도가 오히려 박 팀장 내면의 비열한 열등감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더욱 강렬하게 자극했다. 그는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허공을 향해 거칠게 휘두르며 핏대를 세웠다. 어디서 근본 없는 시골뜨기 낙하산이 굴러들어와서 감히 내 PC 보안망을 해킹해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피를 토해가며 작성한 핵심 프로젝트 기획안을 통째로 훔쳐놓고 그걸 내 알량한 성과로 위장해서 임원진 보고를 파탄내. 너 같은 뻔뻔하고 앙쓸한 산업 스파이 도둑녀는 우리 JX그룹의 신성한 건물에 단 1초도 발을 들일 자격이 없어. 그가 훔친 것은 단순한 기획서가 아니었다.
글로벌 M&A 시장의 넥스트 스텝 예측 분석 보고서, JX그룹이 향후 10년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완벽한 수리적 모델링과 데이터 분석으로 꿰뚫어본 지수익의 천재적인 역량이 고스란히 담긴 지적자산의 결정체였다. 박 팀장의 알량한 두뇌로는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금융수식의 절반조차 이해할 수 없었기에 원본 파일의 보안 코드를 우회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 팀장의 입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비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의적인 거짓과 추악한 날조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무능함을 덮기 위해 자신이 저지른 기획서, 무단 도용과 절도, 행각을 완벽하게 지수에게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로비를 가득 메운 수많은 직원들 사이에서 경악과 멸시가 섞인 수군거림이 마치 유독한 독가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저 여자가 신입 인턴인데 팀장님 기획안을 해킹해서 훔쳤다고. 어쩐지 출근할 때부터 옷차림이나 행색이 수준 이하더라니. 전과자나 다름없는 범죄자 아니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지수는 짓밟아도 되는 미천한 인턴이었고 박 팀장은 그들의 밥줄을 쥐고 있는 권력자였기 때문이다. 날선 비수 같은 말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지수의 온몸을 찔러댔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이 소란스럽고 천박한 광대극이 결국 박 팀장 자신의 목을 완벽하게 조르는 치명적인 자백의 현장임을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 형법 제307조에 의거한 공연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까지 그가 군중 앞에서 침을 튀기며 내뱉는 모든 모욕적인 단어와 폭력적인 행위는 이미 지수의 낡은 가방 안쪽에 숨겨진 소형 스마트 녹음기에 가장 선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물증으로 차곡차곡 새겨지고 있었다. 분노와 광기를 주체하지 못한 박 팀장은 쥐고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지수의 앞면을 향해 사정없이 집어던졌다. 퍽 하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수십 장의 종이들이 지수의 뺨과 어깨를 거칠게 때리고는 허공으로 흩뿌려지며 마치 참담한 눈보라처럼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했다. 종이의 날카로운 단면 중 하나가 지수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며 가느다란 붉은 생채기를 뚜렷하게 남겼다. 연약한 피부가 찢어지는 따끔하고 시린 통증이 혈관을 타고 번졌지만 지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투명하고 단단한 시선은 폭력을 가한 박 팀장을 향해 깊은 연민마저 느끼는 듯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 한 방울 맺히는 상처 따위는 그녀가 지금껏 살아오며 겪었던 삶의 모진 풍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어설픈 공격은 오히려 그녀가 쥐 스모킹건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줄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종이들 사이로 박 팀장이 거칠게 내동댕이 친 두 장의 각서 문서를 향해 차갑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박 팀장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온 자발적 사직서와 기획안 성과 및 지적재산권 전면 포기 각서였다. 지금 당장 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저 사직서하고 포기 각서 주워서 사인해. 내가 비열하게 훔쳐간 기획안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나한테 있다는 걸 문서로 인정하고 조용히 내 발로 이 회사에서 기어나가란 말이야. 박 팀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핏발 선눈으로 협박의 수위를 한층 더 잔혹하게 끌어올렸다. 만약 여기서 사인 안 하고 고집 부리며 버티면 내가 기획팀장의 모든 직권과 회사 법무팀을 동원해서 널 당장 경찰의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속시켜 버릴 테니까. 너 같은 배경 없는 촌년 하나 업계에서 영원히 숨도 못 쉬게 매장해버리는 건 나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야. 평생 전과자라는 더러운 꼬리표 달고 썩어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당장 펜 들고 무릎 꿇고 서명해. 그의 말끝에는 우세경의 사주를 받아 기필코 이지수를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더러운 탐욕이 끈적하게 묻어났다. 세경은 지수가 강태준의 곁에 머무는 것을 혐오했고 박 팀장은 그 더러운 권력의 개가 되어 기꺼이 사냥을 자처한 것이었다. 전 사원이 지켜보는
열린 로비 한복판에서의 극단적인 누명과 폭력적인 억압, 숨막히는 학대와 모욕 행위가 이어졌지만 로비의 수백 명의 직원들은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한 채 숨을 죽였고 공간에는 오직 박 팀장의 거친 숨소리와 짙은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들은 기득권의 오만한 폭압 앞에서 철저하게 눈을 가린 방관자이자 공범들이었다. 지수는 흩어진 종이 위로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그녀가 굴복했다고. 착각한 박 팀장의 입가에 비열하고 오만한 승리의 미소가 짙게 번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서명을 위한 펜을 집어드는 대신 구겨진 사직서, 용지를 손끝으로 가볍게 집어 올려 묻은 먼지를 무심하게 털어냈다. 그녀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을 때 얇은 입술 사이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한 음성이 로비의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 서류의 법적 효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째, 다수의 군중 앞에서 강압과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서명 요구는 형법상 명백한 강요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며, 둘째, 당신이 제 PC에서 훔쳐간 기획안의 원본 파일 내부에는 이미 제 고유의 생체 인증 정보와 더불어 당신의 무단 접속 IP 로그가 디지털 워터마크 형태로 영구히 박제되어 있으니까요. 지수의 딕션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고 그 안에는 일말의 두려움조차 섞여 있지 않았다. 게다가 당신이 그 파일을 강제로 열기 위해 백도어 해킹 프로그램을 구동한 시점에 이미 사내 보안 서버에는 당신의 사본과 접속 기록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신이 수백 명 앞에서 떠들어댄 그 알량한 변명들은 모두 스스로의 절도, 범죄를 증명하는 완벽한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득의양양하던 박 팀장의 비웃음이 일순간 흉하게 일그러지며 멈칫했다. 시골 출신의 평범하고 멍청한 인턴 여자라고만 굳게 믿고 있었던 그녀의 입에서 이런 정교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치명적인 데이터 보안 기술 용어가 막힘없이 튀어나오리라고는 단 한두 번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로비를 둘러싸고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도 당혹스러운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상황이 역전되어 가고 있음을 그들도 본능적으로 눈치챈 것이다. 그의 눈동자가 극도의 당혹감으로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그가 이성을 잃고 주먹을 쥐며 지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 발짝 거칠게 다가서려던 바로 그때였다. 지수에게 가해진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채 5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로비 전체를 숨 막히게 짓누르던 팽팽한 긴장감과 박 팀장의 광기를 단숨에 찢어발기는 거대하고 묵직한 기계음이 공간의 정적을 갈랐다. 딩동. 로비 가장 안쪽. 일반 직원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평생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통제구역, 오직 JX그룹의 최고 지배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설계된 회장 직속 전용 엘리베이터의 무거운 황금빛 강철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시간을 아주 약간 거슬러 올라간 같은 시각, 지상 60층에 위치한 JX그룹의 최상층 회장 집무실, 그곳은 1층 로비에 소란스럽고 천박한 군중들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마치 심연처럼 고요하고 서늘한 절대 권력의 중심부였다. 바닥에 빈틈없이 깔린 두꺼운 최고급 페르시안 카펫은 발소리조차 무겁게 흡수했고 공기 중에는 묵직한 샌다루드 향과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기압만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방음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시내의 빽빽한 빌딩 숲과 스카이 라운지가 발 아래로 아득하고 무심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압도적인 공간의 한가운데 광활한 마호가니 원목 책상에 앉아 수백억 단위의 글로벌 M&A 계약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남자는 바로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의 날카롭고 조각 같은 턱선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 수트는 마치 거대한 제국을 무자비하게 통치하기 위해 벼려낸 차갑고 단단한 갑옷 같았다. 언제나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타협을 모르는 카리스마로 무장한 그였지만 오늘 하루 그의 모든 신경의 촉각은 온통 1층 기획팀 인턴석에 앉아있을 단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어 있었다. 과거의 끔찍한 상처로 인해 그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았던 그였지만 지수의 맹목적인 헌신과 단단한 영혼은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준 유일한 구원이었다. 자신이 손에 쥐어준 화려한 사모님의 왕관을 마다하고 오직 자신의 탁월한 두뇌와 실력만으로 세상의 부조리한 편견과 맞서 싸우겠다며 가장 낮은 인턴의 자리를 택한 꼿꼿한 아내 이지수. 그녀의 그 상처 많고도 강인한 뒷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태준의 깊고 칠흑 같은 눈동자에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애틋함과 맹목적인 연민이 짙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정말로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때 연락하시오. 그녀가 첫 출근을 하던 아침, 태준이 나지막이 건넸던 말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단 한 번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적어도 선을 넘는 천박한 폭력이 그녀의 존엄을 훼손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쾌! 육중한 회장실의 양문형 참나무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린 것은 바로 그 평화로운 정적의 순간이었다. JX그룹의 엄격하고 보수적인 프로토콜상 회장의 집무실에 노크나 사전 보고도 없이 뛰어들어오는 행위는 그 즉시 사유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반역이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뛰어들어온 정윤재 비서실장의 표정은 이미 사색이 되어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언제나 흐트러짐 없던 그의 이마와 턱선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가쁜 숨을 헐떡이며 손에 꽉 쥐고 있던 보안실 최상위 권한의 전용 태블릿 PC를 태준의 책상 위로 다급하게 밀어 넣었다. 회장님, 지금 당장 1층 로비의 실시간 CCTV 상황을 긴급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지금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정 비서에 떨리는 입술을 뚫고 튀어나오는 순간 서류에 서명을 하려던 태준의 손에서 묵직한 만년필의 움직임이 뚝 멎었다. 그의 서늘한 선이 즉각 태블릿 PC의 선명한 액정 화면으로 꽂혔다. 화면 속에는 1층 중앙 유리 로비의 상황이 실시간 고화질로 송출되고 있었다. 수백 명의 하급 직원들이 짐승들처럼 원형으로 둘러선 가운데 박 팀장이라는 나직은 자가지수의 가녀린 얼굴을 향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무자비하게 집어던지는 폭력적인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허공으로 참담하게 흩어지는 수십 장의 종이들, 그리고 그 날카로운 모서리에 스쳐 지수의 하얀 목덜미에 붉은 핏방울이 맺히는 그 찰나의 끔찍한 순간, 태준의 이성적인 시야가 일순간 새빨간 핏빛으로 물들었다. 마치 심장이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수십 번 찔린 것처럼 시리고 끔찍한 통증이 그의 전신 혈관을 타고 미친 듯이 역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절망의 비바람 속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찾아낸 삶의 이유였고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를 바쳐서라도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겠다고 피로 맹세했던 절대적인 구원이었다. 그런데 감히 자신이 굴리는 이 거대한 제국의 한가운데서 가장 비천하고 버러지 같은 자가 감히 그의 온 우주를 군중들 앞에서 처참하게 모욕하고 짓밟고 있었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지수의 고요한 얼굴이 태준의 심장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다. 감히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내 여자를 다치게 한단 말인가. 태준은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의 조각 같은 얼굴에는 분노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만큼 서늘하고 기괴할 정도의 짙고 차가운 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두툼하고 단단한 가죽 결제판이 책상 위로 거칠게 내던져졌다. 퍽! 무거운 결제판이 마호가니 책상과 강하게 충돌하며 터져나온 둔탁한 파열음이 짐수실의 무거운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발겼다. 그 파괴적인 소리에 정비서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태준의 주변 공기가 일순간 영하 수십 도로 꽁꽁 얼어붙은 듯 단 1초도 숨을 쉬기조차 고통스러운 압도적인 살기가 사방의 벽을 짓눌렀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하나의 문장만이 지옥의 불길처럼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다. 태준은 목 안쪽에서 끓어오르는 짐승 같은 울음과 사리를 강제로 억누르며 짧고 차갑게 호흡을 골랐다. 그의 입술을 뚫고 나온 목소리는 칠흑 같은 심연의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정비서. 네, 회장님. 지금 당장 비서실 전원과 보안팀 최정예 요원들을 1층 로비로 전면 소집해 기획팀장 박민성, 그리고 그 더러운 배후에서 사주한
우세경의 최근 3년간의 모든 자금 횡령 흐름과 사내 협력업체, 뇌물, 수수 장부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포렌식 출력해서 내 뒤로 대기시켜 명령하신 대로 즉각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1층 로비의 모든 출입구를 전면 봉쇄 통제해라. 오늘 그 자리에 서서 내 아내를 구경거리로 만든 그 어떤 쥐새끼도 내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살아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감정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시시한 보복 따위는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박 팀장과 세경이 수년간 은닉해온 추악한 금융 범죄의 스모킹건, 그 비밀 뇌물 장부를 로비 한복판에서 대중의 눈앞에 활짝 펼쳐 보일 생각이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권력이 하루아침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는 완벽한 파멸. 그것이 태준이 설계한 사법적 인과응보였다. 단호하고 자비 없는 명령을 내린 태준의 손이 수트 안주머니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의 손끝에서 차갑게 빛나는 얇은 금속 물질 하나가 뽑혀 나왔다. 검은색 티타늄 바탕에 JX그룹의 황금빛 엠블럼이 정교하게 음각된 회장 직속 골드 카드였다. 이 카드는 그룹 내의 모든 출입 통제와 보안 시스템을 즉시 무력화하고 최우선적인 비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마스터키였다. 태준은 집무실의 문을 박차고 나가 복도 끝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한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뒤로 정 비서를 비롯한 20여 명의 엘리트 비서단과 건장한 체격의 검은 정장 보안 요원들이 발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일사불란하고 거대한 진영을 갖추며 도열했다. 그 누구도 감히 태준이 뿜어내는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위압감 앞에서 혀끝 하나 놀리지 못했다. 태준이 참사온 스캐너 패드에 골드카드를 가져다 대자 삐빅하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보안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다.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고 태준과 핵심 수행원들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가 지상 1층을 향해 중력을 거스르듯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치며 하강하기 시작했다. 위잉하는 금속 궤도에 서늘한 마찰음만이 밀폐된 공간 안을 가득 채운 가운데 하강을 알리는 층수 표시기의 붉은 숫자만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50, 40, 30, 20. 숫자가 폭포수처럼 줄어들 때마다 엘리베이터 내부의 공기압이 급격히 팽창했지만 태준의 검은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단 하나의 핏빛 목표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감히 내 아내의 고귀한 존엄을 얄팍한 돈과 권력의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고 그녀를 촌스럽다 멸시하며 진흙창으로 끌어내리려 한 오만한 위선자들. 그가 직접 로비로 강림하여 그들이 평생토록 썩은 동아줄로 쌓아 올린 얄팍한 권력의 모래성을 완벽한 법적 증거와 압도적인 권력으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짓밟아버릴 참이었다. 딩동.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지상 1층에 도달하며 묵직하고 서늘한 알림음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육중한 황금빛 문이 좌우로 미끄러지듯 열리며 로비의 서늘한 공기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지수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협박을 퍼붓던 박 팀장의 비열한 입술이 반쯤 벌어진 채 그대로 굳어버렸고 수백 명의 직원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일제히 숨을 멈추었다. 신화 속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현현하듯 완벽한 핏의 수트를 입은 강태준 회장이 서늘하게 번뜩이는 눈빛을 빛내며 로비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의 뒤로는 심운명의 비서관과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들이 마치 저승사자의 검은 그림자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인 진영을 갖추고 있었다. 로비의 공기는 방금 전까지 샴페인 거품처럼 터지던 소란스러움에서 심장이 멎을 듯한 끔찍하고 절대적인 정적으로 순식간에 전환되었다. 지수에게 폭력이 가해진 지 정확히 5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완벽한 정적이 1층 대형 중앙 유리 로비 전체를 거대한 진공 캡슐처럼 집어삼켰다. 방금 전까지 수백 명의 군중이 뿜어내던 천박한 호기심과 웅성거림, 그리고 박 팀장의 악에 바친 광기 어린 고함 소리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차갑게 증발해버렸다. 황금빛 엘리베이터 문턱을 넘어선 강태준 회장의 구두 굽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며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다. 또각, 또각. 그 묵직하고 서늘한 파열음은
로비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 박동을 강제로 통제하는 절대적인 메트로놈과도 같았다. 태준의 뒤를 따라 쏟아져 나온 20명의 엘리트, 비서단과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들은 좌우로 거대한 날개를 펴듯 일사불란하게 산계하며 순식간에 로비의 모든 출입구를 철통같이 봉쇄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사법적 처형장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태준의 칠흑같이 깊고 차가운 눈동자는 좌우로 갈라지는 직원들의 홍해를 지나 오직 단 한 곳을 향해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구겨진 서류들이 눈보라처럼 흩어진 차가운 바닥, 그 한가운데에 무릎을 굽히고 있는 자신의 유일한 구원이자 삶의 이유인 여자, 지수였다. 수백억의 자본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 앞에서도 단 한 번의 감정 동요를 보인 적 없던 JX그룹의 최고 지배자였지만 지금 그의 이성적인 심장 한구석은 날카로운 파편에 찔린 듯 무참하게 찢겨 나가고 있었다. 태준이 성큼성큼 다가오자 상황의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직원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며 길을 내어주기에 바빴다.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던 박 팀장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모두 가셔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결과가 어떤 재앙으로 돌아올지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극도의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다. 어떻게든 이 파멸적인 상황을 모면하고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얄팍한 생존 본능이 그의 마비된 이성을 억지로 쥐어짜냈다. 회장님, 이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발칙한 신입 인턴년이 감히 제 PC를 해킹해서 회사 핵심 기밀을, 그의 구차하고 비열한 변명은 끝을 맺지 못했다. 박 팀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이 세상의 공기 중에 섞여 있지 않은 것처럼 그에게 단 1초의 시선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걸어갔다. 그것은 그 어떤 분노의 폭발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고 압도적인 무시이자 절대자의 오만함이었다. 태준의 걸음이 멈춘 곳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사이로 조용히 웅크린 지수의 바로 앞이었다. 목을 가다듬음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에 선 남자가 수백 명의 시선이 쏟아지는 로비 한복판에서 가장 말단 인턴의 수수한 옷차림을 한 여자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고급스러운 이탈리아산 수트, 바지에 무릎깃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으며 미세하게 구겨지는 소리조차 이질적으로 크게 들려왔다. 군중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지만 태준의 세상에는 오직 눈앞의 지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맞춤 수트 재킷을 망설임 없이 벗어 가늘게 떨리고 있는 지수의 어깨 위로 조심스럽고도 단단하게 덮어주었다. 재킷에 배어있던 묵직하고 따뜻한 샌다루드 향기가 서늘한 로비의 냉기를 밀어내며 지수의 온몸을 빈틈없이 감싸 안았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폭력과 멸시로부터 그녀를 영원히 격리하겠다는 절대적인 보호의 선언이자 맹목적인 애정의 물리적 증거였다. 다친 곳은 없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방금 전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을 향해 내뿜던 그 살기 어린 맹수의 으르렁거림과는 완전히 달랐다. 유리 세공품을 다루듯 지극히 낮고 조심스러웠으며 짙은 연민과 억눌린 자책감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다. 그의 커다란 손길이 허공을 맴돌다 종이 모서리에 스쳐 붉게 달아오른 지수의 목덜미 생채기 근처에서 안타깝게 멈칫했다. 피가 맺힌 그 미세한 붉은 선을 확인한 순간 태준의 턱 근육이 무섭게 경직되며 그의 인내심을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수는 어깨를 감싸는 남편의 온기에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깊은 흑단 같은 눈동자에는 눈물이나 유약한 원망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을 위해 지옥의 불길이라도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남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제 완벽한 반격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차가운 이성의 빛만이 고요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태준은 지수와 시선을 맞춘 채 바닥에 참담하게 흩어져 있던 기획서, 원본의 종이들을 자신의 두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소중하게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룹의 최고 권력자가 바닥에 종이 쪼가리를 줍는 그 비현실적이고 경이로운 광경에
로비의 모든 인간들은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버렸다. 그 종이들은 박 팀장이 쓰레기처럼 내던진 것이었으나 태준에게는 자신의 아내가 며칠 밤을 지새우며 피땀으로 벼려낸 제국의 가장 고귀한 보물이자 헌신의 결정체였다. 태준이 손수 종이의 먼지를 털어내고 반듯하게 정리하여 지수의 품에 안겨주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 팀장의 얼굴은 이제 잿빛을 넘어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자신이 짓밟고 모욕했던 그 하찮은 인턴 여자를 하늘 같은 회장이 무릎까지 꿇어가며 챙기고 있다니. 극도의 혼란과 공포가 그의 뇌신경을 완전히 태워버린 듯 박 팀장은 이성을 잃고 헛소리를 내뱉으며 지수를 향해 한 발짝 거칠게 내디뎠다. 회장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우리 그룹의 정보를 빼돌리려 한 더러운 도둑년입니다. 당장 저 서류를 빼앗아야. 그가 핏발 선눈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지수의 어깨를 잡아채려던 그 찰나였다.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박 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생명체를 그 자리에서 얼려 죽일 듯한 절대 영도의 극저온 살기가 박 팀장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관통했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그 한마디는 결코 언성을 높이거나 분노를 터뜨린 외침이 아니었다. 오히려 끔찍할 만큼 차분하고 건조하게 가라앉은 저음이었으나 그 안에는 JX 그룹 전체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적인 권력이 압축되어 있었다. 로비 전체에 원자폭탄이 터진 것 같은 거대한 충격파가 휩쓸고 지나갔다. 아내라는 두 글자가 수백 명의 뇌리에 꽂히는 순간 사방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한 억눌린 헛숨들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의 손에서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구르는 소리만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방금 전까지 지수를 촌스러운 시골뜨기라 비웃고 그녀의 처형을 즐기던 자들의 무릎이 꺾이며 그들의 얼굴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대한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태준은 다시 지수를 향해 돌아서서 그녀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지수가 그 단단하고 따뜻한 손을 잡고 일어서자 태준은 수백 명의 직원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로비를 향해 명확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선포했다. 다들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뼈에 새겨둬라. 내 곁에 선 이 사람은 JX 그룹 기획팀의 인턴 따위가 아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어떤 천재들보다도 뛰어난 통찰력과 지성을 갖춘 내 유일한 반려자, 태준의 진짜 안주인이자 오늘부로 글로벌 M&A 프로젝트를 총괄할 전담이사 이지수다. 그 선언은 단순한 신분 복권이 아니었다.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깎아내리고 짓밟으려 했던 상류층의 오만함과 썩어 빠진 계급주의를 가장 높고 완벽한 권력의 이름으로 단숨에 쳐부수는 통쾌하고도 장엄한 철퇴였다. 태준의 선포가 끝남과 동시에 굳게 담은 입술을 한 정윤재 비서실장이 검은 가죽철에 담긴 두툼한 문서를 들고 태준의 곁으로 신속하게 다가왔다. 정 비서의 눈빛 역시 태준 못지않게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포렌식 복구 데이터와 자금 추적 결과물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박 팀장을 향해 턱짓을 했다. 그것은 이제 자비 없는 법적 처단의 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의 신호였다. 박 팀장은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반쯤 주저앉은 채 사시나무 떨듯 전신을 경련하고 있었다. 정 비서가 서류철을 펼치며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기계적인 음성으로 낭독을 시작했다. 기획팀장 박민서성, 그리고 본 사건의 배후에서 사주를 내린 우세경 전무, 두 사람은 지난 3년간 7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사내 하도급 업체의 입찰 단가를 조작하고 총 145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해외 계좌로 세탁하여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문건은 당신들이 파쇄기에 넣었다고 믿었던 비밀 뇌물 장부의 클라우드 자동 백업본을 보안팀에서 15분 전 완벽하게 복원한 결과물입니다. 그 차갑고 명료한 물증 앞에 박 팀장의 동공이 미친 듯이 팽창했다. 또한 정 비서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세기를 박았다. 오늘 오후 2시경 당신이 이지수 이사의 개인 PC에 불법 해킹 툴을 사용하여 접속한 뒤 M&A 전략기획서 원본을 무단 복사해간 MAC 주소 및 IP 접속 로그,
그리고 디지털 워터마크 이동 경로가 그룹 중앙 보안 서버에 1초 단위로 영구 박제되어 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 비서는 서류를 탁 덮으며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훔치려 했던 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이 거대한 감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티켓이었습니다. 박 팀장의 입에서 짐승이 앓는 듯한 기괴한 신음이 터져나왔다. 완벽한 법적 증거와 도망칠 수 없는 데이터의 압박 앞에서 그가 지금껏 허세로 쌓아 올렸던 오만한 권력의 탑은 문자 그대로 가루가 되어 산산조각났다. 그는 이성을 잃고 바닥을 기어가 태준의 구두 끝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우세경 전무님이 시키는 대로 그저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제가 미쳐서 눈이 멀었다고 한 번만. 그의 꼴사납고 비참한 구걸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지수는 턱을 꼿꼿이 든 채 자신을 처참하게 모욕했던 자가 바닥을 기며 오열하는 광경을 한치의 동요도 없는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비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에게나 허락되는 사치였다. 태주는 구두 끝에 닿으려는 박 팀장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피하며 짧게 명령했다. 끌어내.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박 팀장의 양팔을 무자비하게 꺾어 올렸다. 놔놔라. 회장님, 사모님, 제발. 그의 비명과 오열이 로비를 가득 채웠지만 요원들은 그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정문을 향해 거칠게 나아갔다. 동시에 로비 바깥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룹 법무팀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 수사관들의 차량이 본사 앞을 에워싸며 미끄러져 들어오는 모습이 통유리를 통해 선명하게 보였다. 단 5분, 자신의 아내를 모욕한 대가로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절단내고 그 배후에 숨어있던 신우이의 부패한 뿌리까지 합법적인 철퇴로 일망타진해버린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단죄였다. 로비의 공기는 박 팀장이 끌려 나간 후에도 여전히 심장이 멎을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태주는 수백 명의 얼어붙은 직원들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시선을 한 번 던진 뒤 지수의 허리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올라갑시다. 당신이 마저 끝내야 할 진짜 업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크고 따뜻한 수트 재킷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인턴이 아니라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릴 자격이 충분한 완벽한 지배자의 우아함을 뿜어내고 정당한 위엄을 증명하고 있었다. 태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지수가 다시 전용 엘리베이터로 걸음을 옮기자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져 있던 직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깊은 경의와 두려움을 표했다. 황금빛 문이 다시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을 향해 부드럽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밀폐된 공간 안 태주는 그제 굳어있던 턱선을 풀고 지수의 어깨를 자신 쪽으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혼자 견디게 둬서. 지수는 태준의 가슴팍에 기대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한 번도 늦은 적 없어요. 제가 그들이 스스로 목을 조를 증거를 모을 때까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준 것뿐이잖아요. 그녀의 현명하고 단단한 대답에 태준의 입가에도 비로소 안도감 섞인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지상 60층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JX 그룹의 심장부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권위 있는 공간인 회장실 직속 VP 회의 라운지였다. 그곳에는 오후 2시 기획회의에 참석했던 기획본부의 핵심 임원진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일렬로 서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자신들이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미천한 인턴이라 무시하고 박 팀장의 도용에 박수를 쳤던 그 여자가 사실은 태준의 아내이자 M&A 전담이사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지수가 남편의 수트 재킷을 걸친 채 당당한 걸음으로 라운지에 입실했다.
태주는 상석의 바로 옆자리에 서서 이 무대의 온전한 주인공이 지수임을 명백히 밝히며 한 걸음 물러섰다. 임원들은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숙이며 앞다투어 변명과 사과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모님, 저희는 박 팀장의 그 파렴치한 절도 행각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토록 큰 심신의 충격을 겪으셨는데 오늘은 이만댁으로 돌아가셔서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목을 가다듬은 임원들의 아부 섞인 호들갑을 가르는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서류 가방에서 얇지만 견고한 파일 하나를 꺼내어 마호가니 테이블 중앙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표지에는 JX그룹 하반기 전략적 M&A 진짜 협상안 및 유동성 방어 시나리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업무 배제는 서류로 하십시오. 이 거대한 M&A 프로젝트라는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잘못된 처방을 도려낼 유일한 의사입니다. 지수의 그 단호하고 압도적인 비유에 임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박 팀장이 훔쳐서 발표했던 그 쓰레기 같은 기획안은 애초에 제가 이 그룹 내부에 기생하는 부패한 유령 업체들의 자금망을 색출하기 위해 파놓은 가짜 데이터의 함정이었습니다. 그 엉터리 수식에 고개를 끄덕이셨던 임원 여러분의 무능함은 나중에 서류로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이 진짜 협상안이 당장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경쟁사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완벽하게 분쇄하고 우리 그룹의 기업 가치를 30% 이상 방어해낼 유일한 스모킹건입니다. 그녀는 거침없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꼬리를 자르고 합법적인 해외 자본을 우호 지분으로 끌어들이는 정교한 금융 퀀트 모델의 해법이 그녀의 붉은 입술을 통해 물 흐르듯 쏟아져 나왔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브리핑을 듣기 시작했으나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가 쏟아내는 압도적인 지적 통찰력과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수리적 분석에 완전히 매료되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회장의 권력을 등에 업은 낙하산 사모님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상어 떼가 득실거리는 금융시장에서 어떤 피비린내 나는 전투라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야전 사령관이었다. 태주는 팔짱을 낀 채 회의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자신의 능력을 찬란하게 뿜어내는 아내의 옆모습을 깊은 애정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스스로의 힘으로 제국을 호령하는 그녀의 이 빛나는 지성이 태준의 심장을 미치도록 뛰게 만들었다. 모든 브리핑이 끝났을 때 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존경과 경의를 담아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전문성에 대한 완전한 굴복이었다. 업무가 평화롭게 종료되고 임원들이 라운지를 모두 빠져나간 후 회의실에는 오직 태준과 지수 두 사람만이 남았다. 지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창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는 아침에 그 차갑고 잿빛이던 서울의 하늘이 어느새 장엄하고 붉은 석양으로 물들어 있었다. 태양의 급빛 잔광이 한강의 수면 위로 눈부시게 부서지며 두 사람이 서 있는 라운지 내부를 따뜻하고 온화한 빛으로 가득 채웠다. 태준이 조용히 다가와 지수의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다. 그의 커다란 손이 지수의 목덜미에 남은 아주 희미한 붉은 흉터 자국을 조심스럽게 마치 성물을 다루듯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증명해야 할 것은 오늘부로 완벽하게 끝났으니까요. 그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지수는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다정한 실루엣을 바라보며 남편의 겹쳐진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포겠다. 가족의 병원비와 무거운 빚에 짓눌려 생존을 위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시작했던 그 차갑고 건조했던 계약 결혼, 사랑은 금지라는 단호한 특약 조항으로 서로의 심장에 벽을 쳤던 그 절망의 밤들은 이제 붉은 석양 속으로 영원히 저물어 버렸다. 지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처음엔 이 거대한 유리성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임시직이라는 두려움과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짓눌려야 하는 서러움.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태준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로비에서 제게 덮어준 건 단순한 수트 재킷이 아니라 제 인생에 남은 모든 추위를 막아줄 단단한 집이었어요.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아마도 제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연장되어야 할 것 같네요. 태준의 눈동자가 강렬한 감동으로 일렁였다. 그는 지수의 뺨을 커다란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이마에 깊고 뜨겁게 입술을 맞췄다. 계약서 같은 건 진작에 불태워버렸습니다. 당신은 내게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내 목숨을 구원해준 유일한 기적이자 영원한 가족이니까. 유리창 너머로 마지막 붉은 태양이 장엄한 빛을 뿜어내며 도시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그녀를 시골 출신이라 비웃고 멸시하던 위선자들은 이제 차디찬 법정의 수갑을 찬 채 파멸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지수와 태준이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마천루 위에는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사랑으로 결속된 완벽한 새로운 아침이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인간의 존엄을 짓밟으려 했던 세상의 편견은 결코 굴하지 않는 전문적인 실력과 흔들림 없는 진실한 영혼 앞에서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것은 가짜가 아닌 진짜 왕관을 스스로 쟁취한 위대한 안주인의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구원의 완성이었다.